종일 해가 안 보이고요. 날씨도 쌀쌀해요. 지금 밖에 온도가 24도. 24도면 좀 쌀쌀하긴 하죠. 이제 벌써 6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자, 천천히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장마가 올 거예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6월 중순 조금 넘어서 한 20일경부터 해가지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여름에 우리나라도 한 두세 개 정도의 큰 태풍이 지나갈 거라고 하니까 지금 거리대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단돌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개인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보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점검을 하셔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계절이 이제 걱정을 넘어서서 두려워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름이잖아요. 6월이 되니까 확실히 날씨가 좀 많이 습해지고요. 더워졌어요. 저는 이제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씨 체크를 하거든요. 그나마 근데 이번 주는 조금 선선한 것 같은데 지난주엔가? 그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조금 서 있으면 어지러워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절로 그늘을 찾게 되는 그런 날씨였거든요. 요즘 이렇게 바깥 날씨가 너무 더워버리니까 이렇게 베란다 안에도 아주 푹푹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문날 되면 저는 이렇게 주로 베란다 안에서 하엽증류도 하고 분갈이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최근에는 베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들어오기가 무섭더라고요. 이제 다육이가 벌써부터 까맣게 입장이 무르기도 하고 또 만졌더니 입장이 후두둑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름은 이제 성장시키는 계절이 아니고 생존, 버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 가을 때처럼 막 물을 열심히 주다 보면 분명히 아침에 출근할 때는 멀쩡했던 다육이도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보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초보 때는 진짜 멋모르고 매일매일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이제 어디서 또 들었나 봐요. 저녁에 물을 주는 게 다육이 색감이 예뻐진다 해가지고 저녁에 스프레이통에 찬물을 받아가지고 다육이 얼굴에다 막 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다육이들 얼굴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잘못된 관수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키우는 방법을 몰랐죠. 무슨 관엽식물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물을 줘가면서 키웠어요.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도 몇 개씩 주고 나가는 거예요. 많게는 제가 세어봤을 때 21개인가 무너졌던 날도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울기도 울었거든요. 그 월급을 쪼개가면서 다육이도 구매하고 화분도 구매하고 했었는데 날마다 이렇게 다육이들이 무너져 나가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울었던 적도 있었는데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었잖아요. 작년 여름에는 한 5개 정도 죽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육이가 죽으면 이름표들을 뽑아서 모아놓거든요. 몇 개나 죽였는지 한번 보려고. 아무튼 이런 과정도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름철 다육이 물주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여름철 다육이 관리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다육이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다육이가 왜 이렇게 여름이 취약한지부터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육이가 사막에서 자란 식물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잘 버티겠지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여름은 그 사막의 여름과는 달라요. 혹시 사막 가보신 분 계실까요? 물론 저도 안 가봤는데 근데 사막도 덥기는 하지만 건조해요. 우리나라 여름은 고온다습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습해요. 다육이는 30도가 넘어가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휴면, 즉 잠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잠을 잘 때는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져요. 뭐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금 활동이 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이 더우니까 우리가 목마르겠지? 덥겠지 해가지고 제가 아까 초보 때 했던 실수처럼 찬물로 샤워시키는 것처럼 막 뿌려주는 거예요. 뭐 호스가 됐든 분무기가 됐든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분에서 키우는 식물들은요, 이 뜨거운 열기와 만나게 되면 이 화분 속이 그야말로 끓는 뚝배기처럼 돼요. 뿌리가 삶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사막도 물론 우기는 있잖아요. 비가 계속 오더라도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습이 올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일단 바람이 자연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습으로 죽고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화분에서 키우는 식물들은요, 물을 주니까 이 뜨거운 열기와 만나면서 화분 속이 그야말로 끓는 뚝배기가 되는 거예요. 흙도 뜨뜻해지고요. 뿌리가 삶아지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물을 주기 전에 반드시 일기예보를 보셔야 되는데요. 뭐 내일 비가 온다, 또 뭐 혹은 이제 비가 며칠 동안 온다, 뭐 장마가 올 수도 있고요. 습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다육이들은 아무리 쭈글거려도 무조건 굶기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은 다육이들은 공기 중에 습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한여름에도 통통하게 키울 거야. 색감도 알록달록 예쁘게 키울 거야. 라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뭐 짬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조금 키워보신 분들이 이게 케어가 가능하니까. 근데 올해가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시라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이잖아요. 처음 한 2년 동안은 저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다육이를 죽여봐야지 뭔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정보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다육식물에 관한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블로그 정보를 보고 키우는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많이 죽여본 사람이 잘 키운다고 하거든요. 많이 죽여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나는 화분 속에 물을 빨리 말려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제 여름에 관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름이 되면 이렇게 서큘레이터, 저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타워형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틀어주시면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잖아요. 뭐 하우스에서는 큰 어디 공장에서나 쓸 법한 그런 선풍기를 틀으셔야겠지만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선풍기라든가 서큘레이터를 틀어가지고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한여름에도 물을 준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을 주되 반드시 일기예보를 한 일주일 정도 일기예보를 참고하시라는 것. 한여름이라고 해도 이제 뭐 매일매일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잠깐씩 온도가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들이 며칠간 지속될 때, 그때가 저는 관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물을 주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아예 핸드폰 바탕화면에 날씨 위젯을 깔아놓으면 이렇게 시간대별 날씨도 뜨고요. 또 일주일간의 날씨도 미리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런 날씨 위젯도 설치해두면 이제 관수 계획 세우실 때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봄, 가을에는 이제 물을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름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물을 주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 바람에 어느 정도 마르잖아요. 근데 아침에 물을 주고 나서 요 생장점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낮에 해를 쨍하고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요 생장점에 고여 있는 물방울이요,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를 모아가지고 다육이들을 화상을 입혀요.
또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면 당연히 이 화분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뿌리가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가 지고 난 후에 뭐 베란다가 됐건 하우스가 됐건 그나마 온도가 조금 떨어지는 한 7시 정도 이후에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수를 해주고 나면 이 배수구멍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화분 속에 흥건한 물이 이제 밤사이에 자연바람에 어느 정도 날아가니까 다음날 낮에 고온인 상태에 노출이 된다고 해도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안전한 물주기법은요, 일단 화분 요 배수구멍으로 물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물을 주는 것보다는 여름에는 요런 물조리개 있잖아요. 요런 거 끝이 뾰족한 거, 요런 걸로 화분 가쪽으로 요렇게 물을 둘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한 2바퀴 정도 이렇게 둘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목만 축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육이 얼굴에 고여있는 요런 물방울들, 요런 거 털어주시라고. 아무리 이렇게 화분 가쪽으로 물을 둘러준다고 해도 내가 조심해도 이렇게 다육이 얼굴에 물이 고이게 되거든요. 관수가 끝나고 나서 이런 거 에어브로우 다 있으시잖아요. 에어브로우로 이렇게 털어주세요. 대량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에어브로우 손 아플 수 있으니까요. 무선 청소기 요즘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게 차량용 청소기로 나온 제품인데 이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육이 관수하고 나서 생장점에 물 털어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요 반대쪽은 청소기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고 이쪽이 이제 바람이 나오는 송풍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요걸로 다육이 얼굴에 물을 털어주는 거예요. 제가 요게 벌써 3번째 에어건이거든요. 이게 몽트라드라는 곳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제 전체 관수 같은 거 하고 나면 꼭 이렇게 에어건으로 불어요. 손도 안 아프고 빨리 털어주고 또 제대로 물기를 털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생장점의 고인물은 꼭 반드시 털어주셔야 한다는 거. 제 다육이들도 벌써 이렇게 많이 초록초록해졌습니다. 여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워낙에 이제 물을 안 주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애들이 군데군데 남아있는데 요런 애들도 물 조금 먹고 나면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될 거예요. 여름철 다육이 관리의 성패는 저는 한 80% 정도는 이게 통풍에서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을 아주 조금만 줬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안 통하면 화분이 안 마르잖아요. 장마 때 집안에서 빨래 말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가 오니까 창문도 다 닫아놔서 자연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해가 없으니까 빨래가 마르는데도 하루 이상 걸리고 또 마른다 하더라도 그 특유의 꿉꿉한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다육이도 물 주고 나서 이 통풍이 안 되면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마른다 하더라도 분갈이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마감토 위에 이끼가 낀 것처럼 약간 푸르스름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화분들은 또 나중에 분갈이 할 때 흙냄새를 맡아보면은 냄새가 뭐랄까 흙 자체도 일단 좀 시커매요. 그리고 냄새도 꿉꿉하면서 흙이 좀 뭔가 상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준 직후에는 반드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가동해 가지고 이 베란다 안의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켜 줘야 돼요. 베란다 안에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정말 베란다가 좁거든요. 이 좁은데도 지금 이 왼쪽에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자리하고 있어 가지고 머리가 큰 그런 선풍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런 거는 이 베란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슬림한 타워형 서큘레이터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요게 슬림하다 보니까 자리도 덜 차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공기층의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다 보니까 좀 더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통풍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다년간 이렇게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다육이는 여름 내내 물을 안 준다고 해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다육이는 이제 쓸데없이 물을 자주 줘서 과습으로 죽이는 거지 물을 안 준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여름에 뭐 잠깐 그 몇 달이잖아요. 한 4달? 6, 7, 8, 9
9월달까지 안 준다고 하면 4달인데 4달 동안 물 안 준다고 해도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금 못 낮을 뿐이에요. 여름에 물을 좀 아껴보세요. 아예 뚝 끊으라는 게 아니고 절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기 중의 습도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기는 한데 이제 외부에서 키우시는 분들, 거리대나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진짜 잘 키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거는 인정해요. 저도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예전 집에서 이제 거실 앞에 발코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서 있을 정도의 공간인데 난간이 있고 거기에 실외개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거리대를 집 쪽으로 보게 안쪽으로 걸어가지고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와 이제 직장 다니면서 갑자기 뭐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강풍이 불거나 이런 일들이 닥치면 진짜 속수무책이 되더라고요. 뭐 일하다 말고 집에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후로는 저는 지금 여기 집도 거리대를 걸 수는 있거든요. 거리대를 걸어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리대를 제가 처신을 못할 것 같아서 안 해요. 비가림이 필요한 순간에는 비가림을 해주고 또 햇빛이 너무 세다 할 때는 또 차광막도 해줘야 되고 자연바람 맞아가며 자연 햇빛 쐬어줘가면서 키우면 다육이들을 엄청 예쁘게 키울 수 있기는 한데 조금 손이 많이 간다는 거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여름 장마철만큼은 이제 실내로 들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는 있어요. 햇빛이 부족하면 이렇게 생장등으로 키우시면 되고요. 통풍이 안 되면 서큘레이터로 뭐 저처럼 이렇게 1년 내내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조금 덜 이쁘고 이렇게 생장등을 계속 켜주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이 된다 뿐이지 못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에 또 다육이 하엽 많이 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다육이들을 이제 여름에 물을 주지 말아라, 단수를 해라, 절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엽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엽이 지는 이유는 다육이들이 이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제일 오래된 부분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요 밑에 아랫입장이잖아요. 제일 오래되고 제일 늙은 요 아랫입장에 있는 수분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이에요. 이 다육이들한테는. 또 하엽을 떼어주다 보면 다육이 얼굴이 작아지기도 하는데 좀 속상하긴 하겠지만 여름에는 이 미모를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절수를 해야 되니까 미리 아직은 그래도 물을 조금 줘도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와 여름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푹푹 찌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장마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물을 좀 듬뿍 줘가지고 통통하게 살을 찌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한 번 정도 충분히 전체 관수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름에는 이렇게 좀 초록초록하고 쪼글쪼글해도 가을이 되면 진짜 마법처럼 다시 통통해지고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 테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가급적이면 분갈이 하지 마세요. 여름에 분갈이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1년 365일 그냥 분갈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여름에는 가급적이면 분갈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름철에는 이제 뿌리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습도가 높잖아요. 온도도 높고. 근데 상처 부위로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이제 물음병이 올 확률이 높거든요. 정말 꼭 분갈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한 9월 중순 말 정도까지 참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해야 한다면 분갈이 하고 나서 물만 안 줘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자꾸 물을 주고 싶어하는 이 손이 문제예요. 손이. 뭐든지 일단 과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여름이지만 내 다육이를 통통하고 알록달록 예쁘게 키우고 싶어 하셔가지고 자꾸 물 주고 뜨거운 햇볕에 내놓고 하다 보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름철 다육이 물주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초보님들이 들으시기에는 다육이 키우기 쉽다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육이 키우려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어렵네, 돈 많이 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름에는 딱 2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물은 최소한으로 아끼고 바람은 최대한 잘 통하게, 이것만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다육이를 이 다가올 혹독한 여름으로부터 무사히 지켜내고 가을에는 알록달록 예쁜 색감의 다육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씨를 겪고 있다고. 올여름도 좀 두렵기는 한데 힘내서 함께 이겨보자고요. 아자아자.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